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신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육아템 리뷰를 하는 시간으로 아기 욕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기 욕조에 대한 내용들도 제품들을 찍으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고르는 게 중요한지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PPT와 함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아기 목욕은 거의 매일 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집에서 처음 목욕을 시킬 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직접 이 작은 아이를 씻겨야 한다니 하면서 정말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목욕할 때 아이들이 정말 귀엽거든요. 그런 모습에 육아를 힘들게 했던 하루를 보상받기도 하는데, 보통 목욕을 쭈그리고 하다 보니까 허리나 무릎, 손목이 너무 아프게 됩니다. 그래도 하긴 힘들어도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욕할 때 사용하는 욕조도 정말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물품입니다. 아기 욕조 같은 경우는 필수템이니까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종류가 많아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쇼핑몰들이 76,000개가 넘게 나옵니다. 이게 모두 아기 욕조는 아니고 모두가 다른 종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택하기는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형태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일반적인 그냥 대야같이 생긴 것도 있고 아니면 댐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욕조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선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템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많이 사시는데, 국민템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도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어떤 걸 골라야 될지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기 욕조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면 좋을지 기준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욕조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기 욕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첫 번째는 아기의 안전이고요. 두 번째도 아기의 안전, 세 번째도 아기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엄마 아빠의 허리와 무릎 그리고 손목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욕할 때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설해드리는 영상들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안전에 대해서는 강조를 드릴 테지만요, 제품을 선택할 때 안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기한테 맞는 사이즈의 욕조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자료를 만들다가 깜짝 놀라서 쇼핑몰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이 정도 욕조 크기에 이렇게 작은 아기를 넣으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욕조가 너무 크면 아기가 익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익사 사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집의 욕조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의외죠. 목욕하다 보면 갑자기 누가 오거나 전화가 온다고 잠깐 자리를 비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와중에 아이가 욕조에서 미끄러지면서 물에 풍덩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기들은 안 그래도 물속에서 탈출하기가 힘든데 당황하니까 버둥대다가 더 탈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얕은 물에서도 익사사고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한테 맞는 사이즈의 욕조가 중요한데요, 아기한테 딱 맞는 사이즈의 욕조를 사용하시면 아기가 혹여나 미끄러지더라도 물에 빠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큰 욕조를 쓰시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숙여서 아기를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엄청 아파요. 손목도 엄청 아프고, 때문에 아기 사이즈에 맞는 제품이 좋겠다라는 걸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고요. 아기 욕조를 고르는 기준 두 번째는 바로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제품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바닥 같은 마른 바닥에서 목욕을 진행하게 되면 바닥이 쉽게 미끌리진 않지만, 어른 욕조나 화장실 바닥 같은 데에서 목욕을 시키게 되면 바닥이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에 아기 욕조를 올려서 목욕을 시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싱크대도 매우 미끄러운 환경입니다. 욕조에 물이 많이 담겨 있다면 무거워서 잘 미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특히 신생아의 경우는 목욕할 때 물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욕조 자체도 가볍고, 목욕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미끌리게 되면 아이가 떨어지는 낙상이 일어나거나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신생아 같은 경우는 목을 가누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목이나 머리에 부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도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제품을 고르는 게 좋고, 그것은 이렇게 제품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품들 중에는 뾱뾱이 같은 걸로 바닥에 붙이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튼튼하게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에 손이 끼이거나 아니면 어디 베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국민템 중에 하나인 욕조고 저도 집에서 사용하는 건데, 사용하다가 매번 좀 불안함을 느끼는 부분이 이 빨갛게 표시한 부분에 손이 끼일까봐 항상 걱정이 돼요. 슈니가 이제 커가지고 막 사방을 만지면서 목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다치진 않을까 항상 걱정을 하면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안전 문제는 접이식 제품 같은 경우에도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접이식의 경우에는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잠금 장치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도 고려해서 제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아기 욕조를 고르는 기준은 엄마 아빠가 아기를 씻기기 편한 제품을 고르셔야 됩니다. 여기 넣어드린 사진은 저도 사용하고 있는 샤워핸들인데요. 아기를 세워서 씻는 거예요. 아기를 욕조 안에 넣어서 닦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이렇게 숙여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닦기 때문에 아기를 고정하는 손목도 아프고 허리와 어깨도 아프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아기가 서 있을 수 있을 때 세워서 씻기게 되면 앉은 자세에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닦아주기 좋고요. 특히 응가 닦아줄 때도 이 제품을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제품뿐만이 아니라 물빠짐이 되어 있는 바운서처럼 생긴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도 아기 샤워를 시킬 때 참 편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조 제품들이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들을 배려하는 제품인지도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기 욕조를 고르는 기준 다섯 번째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의거하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들은 모두 K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고요.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증한 미국이나 유럽의 인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도가 높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증기관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냐면 중금속이나 프탈레이트,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많은 검사들을 하게 돼요. 쇼핑몰에서 제품 설명들을 보다 보면 이 인증을 받아서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막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못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건 그 인증을 받았어요, 좋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건 최소한의 기준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KC 인증의 신뢰도에 아주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 2021년도에 있었는데요. 바로 아주 유명한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아기 욕조가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조의 물빠짐 구멍의 그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12배나 검출이 된 겁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아이들과 보호자분들은 피부 질환이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 사건은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뚜껑의 원료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시 받지 않으면서 생긴 사건인데요. 이게 이 사건의 조사와 보상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고요. 이건 정말 아기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기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도 사실 우리가 믿을 거는 이 KC 인증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영화돌연사증후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육아템을 만드는 회사 관계자분들은 반드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제가 이제 아기 욕조를 사러 갈 거다. 그러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살 건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아기의 사이즈에 맞게 구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목욕을 시켜줄 때 제 허리가 안 아플 만한 제품을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저는 항상 화장실 의자를 써요. 그 의자에 앉아서 씻기는 게 훨씬 허리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자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어른들이 쓰는 욕조에서 아기를 씻기는 제품들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허리가 너무 아프고 어른들 욕조는 아기들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른 욕조에서 사용하는 아기 목욕 의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리 고정이 잘 되어 있는 의자라도 잘 앉지 못하는 아기들은 언제든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어른 욕조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아기 목욕 의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의 손이 끼일 수 있거나
제품의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한 제품은 고르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KC 인증을 받았거나 미국이나 유럽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유아용품을 판매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이 없는 제품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싱크대에서 아기를 씻기는 경우가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숙이기 힘든 경우에는 싱크대에서 씻기기도 하는데, 싱크대 주변에는 단단하고 날카로운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아기에게 떨어지거나 아기가 만지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싱크대도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그런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의사인 저는 어떤 아기 욕조들을 사용해왔냐, 별의별 걸 다 써봤어요. 기본적인 대야 형태인 것부터 때 모양 제품도 써봤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동차 모양의 욕조도 사용해봤고, 아기를 서서 씻기는 샤워 핸들도 사용해봤습니다. 저는 어떤 거를 골라서 목욕을 시키고 있느냐, 저희 슈니의 목욕은 거의 매일 제가 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시키기 편한 거, 아기의 사이즈에 맞는 것을 고르고요. 너무 큰 욕조는 작은 아기를 안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 제품은 피하고, 어른이 팔을 넣었을 때 각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제품을 선호해서 사용하고요. 아무리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우리 집 화장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화장실에 너무 꽉 차버리면 어른들이 사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화장실에 들어가기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의 작고 가벼운 욕조 같은 경우는 어디 들고 다니면서 목욕시키기에도 아주 좋기 때문에 집에서 아직 보관을 하고 있고, 신생아 때부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댐 모양 같은 경우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른 욕조에다가 목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안전상의 위험도 조금 생기고요.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물이 안 새게 하려면 굉장히 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광고만큼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잘 쓰고 있는 거는 샤워 핸들 제품인데요. 이거는 응가 닦아줄 때도 쓰고 샤워 시켜줄 때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목욕을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3번만 시켜주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샤워를 시켜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목욕을 할 때도 욕조 안에서 비누칠을 하게 되면 욕조에 물을 한번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목욕 과정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샤워를 시키고 통목욕을 시켜주면 조금 더 편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 의자도 필수적으로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목욕 시간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욕 시간이라는 게 우리 아이와 스킨십을 하면서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 우리 아빠들, 목욕을 아빠가 전담해서 해주시게 되면 아기와 따로 놀아주지 않아도 친밀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자주 아빠가 목욕을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지 물에 아기가 있다면 반드시 엄마 아빠가 옆에 계셔야 되고요. 단 한순간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낙상과 익사사고를 방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목욕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안전한 목욕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템들은 정말 끝도 없이 많고 다양하고 새로운 육아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육아템을 고를 수 있는지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도 아기 욕조를 고르시는 우리 엄마 아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이모 삼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육아템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